네, 안녕하세요. 도미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금저축보험이랑 연금저축펀드 두 상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둘 중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저축펀드에서 어떤 상품을 모아가셔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주제는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서 1억 8천만 원을 8억 5천만 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게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싶으실 텐데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으셨으면 이미 세액공제 조건은 충족이 된 상황이라 연말정산에서 16.5% 또는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노후 대비를 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넣은 원금을 복리로 좀 불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년 600만원에다가 세액공제 금액을 더해서 30년을 모아봤자 2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매년 모이는 600~700만원 정도 되는 돈에다가 그간 모였던 돈에 계속해서 복리 수익이 붙는 구조를 만들어주시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연 600만원, 그러니까 월평균 50만원만 꾸준히 모아가면서 연평균 8% 수익률을 30년 동안 지속한다고 하면은 30년 뒤에는 7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투자가 가능하죠. 연봉 5,50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99만원, 넘을 경우에는 79만원을 매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대충 30년간 평균 내서 85만원 정도만 매년 저축을 해준다고 해도 연 8% 수익을 꾸준히 낸다면 이것만 갖고도 1억 500만원 정도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30년간 저축만 하면 2억 정도에서 끝날 텐데 연 8%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으면 8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축이랑 비교했을 때 4배에 달하는 성과를 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죠. 연 8%가 말이 쉽지 예적금 수익률도 3%도 안 되고 그 교직원 공제에 넣어봤자 4% 정도인데 그 2배를 어떻게 30년간 버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사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실 수가 있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고 30년간 꾸준히 실천만 하신다면요. 연금저축펀드에 입금한 돈으로 S&P 500,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우량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계속해서 사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투자를 아니면 재테크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외계어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이야기들도 하겠지만 이 시리즈는 초보 중에 왕초보를 위해 만드는 시리즈라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 시점에서 세계 1위 국가를 뽑아보라고 하면 군사력, 경제력 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당연히 미국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앞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회사를 뽑아보라고 해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미국 회사 중 하나의 이름이 나오겠죠. 주식 투자는 원래 차트 보고 오를 것 같다고 사고 내릴 것 같다고 팔고 이러면서 홀짝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어떤 회사의 일부분을 사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죠. 내가 그 돈으로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회사가 하는 만큼 돈을 벌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면은 그 돈으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을 통해서 그 회사랑 한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지간한 경우에 내가 돈 5천만 원을 모았다. 이걸 가지고 어디 동네에 치킨집을 차린다거나 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 돈을 애플이나 엔비디아에 5천만 원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내 5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자산이 불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수많은 회사 중에 하나에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그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희 IMF 때 엄청 잘 나가는 회사들이 갑자기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어차피 망하니까 회사가 망할 수 있으니까 주식 투자는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가 한두 개일 때의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을 막 100개 500개씩 뽑은 다음에 내가 가진 돈을 이 회사들에 잘게 쪼개서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100개, 500개가 한 번 해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매년 갱신이 된다면
또 상황이 많이 다르겠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매년 100개 또는 500개씩 뽑아주는데 그 중에서 뒤처지는 회사는 매년 빼주고 새로 올라오는 회사는 매년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100등, 매년 500등을 새로 뽑아준다고 하면은 이게 개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물가가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도 오르게 되고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회사는 돈을 계속해서 벌어들일 테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콜라를 안 먹지는 않겠죠. 제 주변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담배를 안 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오건 뭐 경기가 나빠지건 상관없이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그 와중에 올라간 물건값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 500개를 뽑아서 그 종목들 주가 움직임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주가 지수를 S&P 500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술주를 뽑아서 그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주가 지수 이름을 나스닥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주라고 하면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뭐 테슬라, 엔비디아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 있죠. 그런 거 위주로 구성된 게 나스닥 100입니다. 그러니까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물론 내릴 때는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내리기도 하죠. 근데 이것들이 세계 1위 국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만 뽑아서 만들었다 보니까 뭐 다른 어느 나라를 갖다 놓고 봐도 여기보다 꾸준히 성장하는 걸 찾아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수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8에서 10% 수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년 동안 연평균 8%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현 시점 기준에서 제일 편안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투자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주식이랑 연계된 지수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올라도 나중에 한 번에 크게 내릴 거 어떻게 하냐 하는 하락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디에 투자하더라도 예적금이 아닌 이상 표시되는 금액 기준으로 손실 위험은 항상 생기게 되죠. 근데 그나마 미국 우량 지수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현존하는 어떤 상품보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세상에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도 올해 1억을 벌었는데 지금부터 갑자기 이 회사들 경쟁력이 너무 약해져서 앞으로 몇십 년간 매출이 1억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랑 아니면 내년에 9천만원 아니면 더 나빠져서 내후년에 8천만원을 벌더라도 뭐 1, 20년 내에는 1억 이상을 벌어들일 확률 그럴 가능성 둘 중에 어떤 게 높은지를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하나의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만 뽑아가지고 매년 그 리스트를 갱신하면서 그 회사들이 버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 증거로 S&P 500 지수는 한 50년 넘는 역사 동안 그 어느 시점에 몰빵을 하더라도 최대 7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정고점을 뚫으면서 더 높은 가격이 되고는 했습니다. 최고점에 전 재산을 다 넣고 추가 매수를 한 적이 없어도 7년 6개월이면 정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 뭐 주가가 낮아질 때마다 매년 한 번씩 혹은 매달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해서 적립을 했다면 그거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본전을 회복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겠죠. 지난 50년간의 데이터가 이렇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보다 안전하고 검증된 것을 찾는 게 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은퇴 시점이 7년 6개월 이상 남은 상황이라면 세액공제도 받을 겸해서 연금저축펀드에 S&P 500을 적립하기만 해도 손실보다 추가 수익을 볼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S&P 500은 어떻게 사면 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사실 S&P 500은 상품이 아니라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표 자체를 살 수는 없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이 지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상품을 사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ETF를 활용하게 될 텐데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 500 ETF,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나스닥 100 ETF를 사볼 거예요. 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S&P 500이 절반, 나스닥 100이 절반 들어가 있는데요. 노후 대비는 그냥 이걸로 끝냈습니다. 연 600만원만 채워놓으면 30년 뒤에는 7억 5천만원이 되고 이걸 연금 형태로 나눠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매년 세액공제 받는 금액도 투자해주면은 거기서 1억이 더 생깁니다. 참 쉽죠? S&P 500이랑 나스닥 500 앞 영상이랑 이번 영상 보시고 이제부터 연금저축펀드에서 이걸 모아가겠다 하는 분들이 생기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연금저축펀드 계좌도 만들고 돈도 넣고 이제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처음 들어가 보면 외계어처럼 보이는 것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S&P 500 ETF를 사고 싶은데 무슨 이름이 라이즈 500, 뭐 타이거, S&P 500 앞에 이런 특이한 영어들이 많이 붙어있고 어떤 건 앞에도 영어가 붙어있는데 뒤에도 무슨 H도 붙어있고 UH도 붙어있고 뭐 그런 식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S&P 500 앞에 붙은 라이즈,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같은 영어들은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만든 회사들이 붙인 상품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S&P 500이 포도라고 하면은 뭐 포도마다 상품 품질이 다르겠지만 그냥 포도가 한 농장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농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판매하는 가게가 다른 겁니다. 그 농장 포도를요. 그래서 어디는 라이즈 포도, 어디는 코덱스 포도, 어디는 타이거 포도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다른 이름을 붙여서 판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이라 움직임은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날 만한 부분은 S&P 500 앞에 붙어있는 저런 단어들이 아니라 S&P 500 뒤에 붙어있는 H, UH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이 두 영어는 환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H는 환율 위험에 대비를 해가지고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S&P 500 지수의 상승분, 하락분에만 영향을 받는 상품이고요. UH는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익을 보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손실을 보는 환율에 노출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외국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원래는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지수가 30% 올라도 환율이 30% 내리면은 뭐 거의 본전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수가 내려도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취향에 따라, 신념에 따라 H와 UH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해지를 하지 않는 뭐 위험 대비를 하지 않는 UH 상품을 사주시면 되고 지금 환율 너무 높다. 이거 환율 언젠가 내려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지수 상승하는 것만 내가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H, 환율 위험에 방어를 해주는 해치 상품에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치 상품은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익률을 지켜주는 특정 옵션에 투자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UH 상품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환율 하락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걸 성공적으로 막아준다면 꽤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반면 환율 노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무슨 환율이 1,500원을 간다, 1,700원을 간다, 2,000원을 간다 하는 시대에서 내가 그걸 잘 맞춰주기만 하면은, 그리고 내 생각대로 환율이 올라주기만 하면은 S&P 수익에 추가로 환율 차익까지 먹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신념에 따라 골라서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는 누가 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지금이야 뭐 너도 나도 경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 나라가 너무 위험하다, 환율이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뭐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장기적으로 나라 경쟁력이 어떻게 되니 어쩌니 해도 한 번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념에 따라서 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환율 해지형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환율이 좀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환율 노출 상품으로 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이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 관련 내용들은 제가 좀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파일로 정리해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해주시고 위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연금저축펀드 투자 시에 주의점들을 좀 모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